자, 다음 지문 세트 16번부터 21번 문제까지 사회지문, 인문지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어쨌든 인문지문은 누가 나올 거야, 그지? 누가 나와서 뭐라고 주장할 거야? 그 주장의 핵심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지금 문단의 길이가 요즘 거랑은 좀 다르죠, 확실히.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변형들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좀 긴 지문이 버전이 나왔던 그런 기준이라고 보면 돼. 문단이 무려 7개예요, 그죠? 그리고 문단이 긴 만큼 문제도 역시 많아. 첫 번째 전개 방식부터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자. 우리 지문 안 본 거라고 생각하고, 전개 방식에서는 당연히 키워드들이 빨리 눈에 띄어야 돼요. 1번에 대조, 2번에 견해 제시, 3번에 비판. 열거라는 단어도 보였으면 좋겠고, 4번에 절충이라는 단어 보이나? 이것도 우리 많이 보던 연습 선택지 아니야? 절충이라는 건 선생님이 그때 정반합 이론, 그치, 변증법이라는 것도 같이 설명을 해드려서 줄 거야. 그리고 마지막 5번에 인과적까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단어들이 머릿속에 일단 로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대조하는 방식인 건지 열거하는 방식인지 정반합 구조인지 이런 것들을 신경 쓰면서 읽기만 하면 되는 거야. 두 번째, 윗글에 대한 이해야. 자, 딱 봤더니 최한기, 홉슨, 아담샬, 이익, 그렇지? 여러 가지 인물들과 심지어 책의 이름까지 제공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참고로 이렇게 겹납세로 되어 있는, 이거 5번부터째 있는 양쪽 끝에 묶어놓은 이어서 우리는 겹납세라고 불러. 납세 같은 녀석은 책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책의 이름까지도 비교를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최소한 4명 정도의 어떤 주장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자고. 자, 그리고 18번 문제는, 그러니까 세 번째 문제는 기억의 이유를 찾으래. 기억이 뭔지 빨리 보고 오자. 기억은 첫 번째 문단에 있는 문장이지. 그리고 이 녀석은 당연히 그 근거들이 쉬울 때는 근처에, 그지? 어려울 때는 그 다음 단락 정도. 이건 첫 번째 문단이니까 아마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네 번째 문제는 인체에 관한 조선학자들의 견해, 윗글에서 제시된 최한기의 견해와 부합하는 걸 찾으래. 자, 또 어휘 조심하자. 부합하는데 아까 결부랑 똑같은 얘기 할 수밖에 없어. 부합하는 건 잘 어울린다는 거야,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야. 잘 어울리는 쪽을 말하는 겁니다. 조심해 주시고, 어쨌든 그의 주장이랑 연결되는 것 찾아라는 건데, 심장은 신기가, 신기는 하면서 지금 지문 속에서 이 신기와 관련된 어떤 입장들을 정리를 하면서 읽어야겠구나 라고 예상하실 것. 최한기는 중요한 사람인가 봐요. 생각하시고요. 또 그 다음 문제를 봤더니 윗글에 최한기랑 보기에 데카르트를 또 비교하잖아. 그러면 이 글 전체에서 중심이 되는 인물의 어떤 주장은 최한기의 어떤 인체관을 말하는 거 아닐까라고 예상할 수 있지. 그래서 이 지문 전체가 기본적으로 최한기의 인체관에 대해서 설명하는 지문이에요. 자, 데카르트가 뭐라고 튀어나왔는지 보시는데 지금 선택지만 빨리 봐. 우리는 문제 점검 중이니까요. 첫 번째, 달리. 2번에 모두, 달리, 처럼 이런 말들이 보이고 있어. 홍차 비교하라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핵심을 파악해야 비교를 하는지 말든지 하겠지. 생각해 놓으시고, 마지막 문제는 어휘 문제니까 그냥 별도의 설명 없이 그냥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상이 돼. 최한기라는 사람의 2차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본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를 비교하는 글일 거야. 기본적으로 작품의 전개 방식을 신경 쓰면서 고민하셔야 되고, 구절의 이유 파악하는 문제 있었고요. 최한기의 내용을 파악하는 게 무려 2문제나 출제됐다는 거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자, 17세기 초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서학서적에 담긴 서양의 과학 지식은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적지 않은 지적 충격을 주며 사상의 변화를 이끌었다. 자, 어쨌든 이 조선에 서양의 과학이 들어오면서 많은 충격을 줬대요. 그치? 당장 떠오르는 거는 여러분들 왜 그거 아나? 허준 동의보감 알지? 그 동의보감 책이 센세이션을 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인체 해부도를 나타내는 거거든. 근데 왜냐면 우리 전통 사상에 따르자면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 그치? 부모로부터 받은 거라서 해하고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어떤 도의 첫걸음이라고 말을 했거든. 쉽게 말해서 심지어 머리카락조차 안 잘랐잖아요. 부모로부터 받은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설마 해부를 했겠어? 그럴 리가 없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인간의 어떤 구조를 파악하는 건 전부 다 어떤 예상하고, 그치? 추정하고, 혹은 사고로 인해 그런 일이 벌어지는 어떤 대상을 관찰함으로써 이루어졌는데, 서양과학은 일단 열어봐 하면서 다 열어보잖아, 그죠? 심지어 옛날 과학들 보면 되게 무섭지 않냐? 두통이 있으려면 여기다 구멍을 뚫어버렸죠. 지금 상상하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인데 옛날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 두통이 심하다고? 통로가 없어서 그래. 압을 빼야 되거든? 구멍 뚫어보자 하면서 구멍을 뚫고요. 막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자, 아무튼간
아무튼 그런 충격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많은 충격을 줬죠. 하지만 19세기 중반까지 서양 의학의 영향력은 천문이나 지리 지식에 비해서 미미했지. 자, 그리고 기억 나왔어. 자, 많은 충격을 준 건 사실이지만 다른 영역과 달리 의학의 경우에는 영향이 미미했대. 그리고 우리는 지금부터 이 이유를 밝혀야 되는 게 내용 중에 문제 중에 하나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렇지? 그래. 왜 그런지는 읽어보면 나오겠지 뭐. 가보자. 일부 유학자들이 서양 의학 서적들을 읽었지만 이에 대해 논평을 남긴 인물들은 그렇게 제한적이었고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충격적이라고. 사람을 막 열어보고 하니까. 자, 두 번째 단락 가보자. 이제 진짜 얘기 아직 안 나왔네, 그렇지? 이 문장부터 핵심 내용이 이어질 거야. 자, 이런 가운데 18세기 실학자 이익은 주목할 만한 인물이다. 자, 한 사람 나왔네요. 이 사람 주장 뒤에 문제로 나왔었어. 자, 이 사람은요, 무슨 책을 썼냐면 서북의라는 글을 썼죠. 이익의 글은 서북이야. 그리고 이 책에서 아담 샬이 쓴 주제, 분징의 일부를 채록하며 자신의 생각을 제시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어떤 것이 주었다? 자, 빨간색으로 보자. 아담 샬. 이 사람도 있었죠? 아담 샬의 주제 분징에 대한 이거에 대해서 쓴 글이래. 가보자. 주제 분징에는요, 당대 서양 의학들의 대변동을 이끈 근대 해부학 및 생리학의 성과나 그에 따른 기계론적 인체관은 당기지 않았다. 특징이지, 그치? 여기는요, 뭐가 없었다고? 해부학, 생리학, 생리학 관련된 내용이 없었고요.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기계론적 인체관은 당기지 않았대. 기계론적 인체관은 당기지 않았어요. 오케이. 자, 일단 그게 특징이래. 대신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로마 시대의 생리설이라든가 중세의 해부 지식들이 실려 있어. 자, 차이점이지. 이 안에서의 차이점이야. 대신 로마 시대의 것이라든지 혹은 중세의 해부나 생리학을 담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 전파가 목적이었거든. 인간의 몸을 통해, 그치?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던 그런 입장이었다는 거야. 자, 굉장히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글이라는 거 느껴지시죠? 자, 그런 상태에서 한정된 서양 의학 지식이었지만 이익은 그 우수성을 인정하고 그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용했대요. 자, 중요한 말 나왔어. 이익은 이 이야기를 하나씩로 쓰자. 부분적으로 수용했어. 그러면 이건 자연스럽게 공차 문제 내겠다는 소리 아닌가? 그치? 어떤 걸 수용하고 수용하지 않은지 생각해보자. 뇌가 몸의 운동과 지각 활동을 주관한다는 아담 샬의 설명에 대해. 자, 아담 샬의 설명의 핵심은 뇌가 인간이라는 말 쓰지 말자. 몸의 운동과 지각 활동을 주관한다. 운동과 지각이 무슨 뜻이야? 깨우침, 깨달음이죠. 주관한다. 저기에 벽이 있구나. 여기는 투명한 상태구나. 여기는 지나갈 수 있는 것이겠구나. 막 이런 것들을 뇌가 주관한다고 해요. 뇌가 주관한다. 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대해서 이익은 몸의 운동을 뇌가 주관한다는 것을 긍정했지만 지각 활동은 심장이 주관한다는 전통적인 심주 지각설을 고수했지. 자, 차이점이야. VS로 쓸게요. 이쪽의 주장은 심주 지각설이에요. 글자를 쓰는데, 자, 공통점은요, 일단 뇌가 운동을 담당하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차이점, 심장이 지각을 담당하는 것이다. 됐죠? 공차가 너무 뚜렷하게 드러나지. 자, 이렇게 해서 몸의 운동과 지각을 서로 나누어 보았다는 차이점까지 파악했고요. 이게 이익의 글이었습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참고로 다음 단락을 딱 봤더니요, 이익 이후에도라는 말이 나와 있는 거니까 이건 이익에서 끝난 거잖아. 참고로 여기서는 예를 들어 16번 문제의 내용이라든가 17번 문제의 내용, 첫 번째, 두 번째 문제 내용까지는 연결시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시죠? 하지만 뭐 굳이 안 가도 괜찮은 거니까 아직 이해 어렵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한 방에 가자, 이 정도는.
자, 다음 단락입니다. 이 이후에도 서양의학이 조선사회에 끼친 영향은 두드러지지 못했어. 당시 유학자들은 서양의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의원들의 관심도 서양에서 의학에서 빈화가 있었지. 당시에 전해진 서양의학 지식은 내용면에서도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지구가 둥글다거나 움직인다는 주장만큼 충격적이지도 않았어. 잠깐만, 뭐가 좀 느낌이 오시지 않냐? 지금 이게 뭐야? 이거잖아. 그치? 일단 제일 먼저 이익이 야당샤의 이야기를 받아들인 것들은 보였지만 여전히 영향은 미미했대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라고 말했으니 이게 한 문제의 키워드로구나 판단을 해보자고. 첫 번째, 내용이 부족했어. 그치? 두 번째, 충격적이지도 않았어. 충격도 부족했어. 오케이? 세 번째, 서양의 해부학이 야기하는 불러일으키는 뜻이죠. 불러일으키는 윤리적 문제도 서양의학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고요. 윤리적 문제도 있어. 그리고 이건 선생님이 지금 누차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부학과 생리학이니까, 그치? 관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게 일단은 힘들어. 그것도 힘들고요. 또 서양의 서학, 서양의 문화, 어떤 의학이라든지 서양의 학문에 대한 조정의 금지 조치도 관련드렸지. 조정의 금지야. 조정이 뭔데? 국가기관이잖아, 그치? 나라에서 이거 불결한 것이다, 보지 마라 라고 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일단은 변파가 되지 않았어. 한 번 더 다 읽고 가자. 그러던 중 19세기 실학자 최한기가 튀어나오죠. 자, 이제 19세기가 됐습니다. 최한기가 나왔어. 오케이, 좋아. 이 사람 집중해야 되는 건 나 알고 있어, 그치? 파란색으로 한 번 더 꾸며볼까? 중요한 사람이야. 최한기는 당대 서양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던 최신 의학 성과를 담은 홉슨의 책들을 접한 후 해부학 전반과 뇌 기능을 중심으로 문제의식을 본격화했대. 자, 이쪽에는 누가 영향을 줬어? 홉슨이요. 그리고 홉슨들의 특징은 뭐냐면 말 그대로 최신이라고 표현할까? 최신 의학이야. 그리고 자연스럽게 차이점 또 하나 들어갔지? 홉슨의 이 최신 의학이라는 말은 뭐랑 비교되는 거야? 아담샤리가 가져왔던 중세나 로마의 해부 생리학이랑 다 차이점이잖아. 그쵸? 최신 것이 들어왔어. 그래서 자, 해부학과 뇌기를 중심으로 본격화됐고요. 인체에 대한 이전 유학자들의 논의가 도덕적 차원의 초점이 있었던 것과는 달리 그는 지각적 생리적 기능에 초점을 주목했지. 최한기와 기존 유학자들의 차이점도 있다. 기존 유학자들은 뭐에 신경을 썼어? 도덕 차원, 도덕과 윤리. 근데 최한기는 뭐에 신경을 썼어? 지각과 생리. 즉 인간의 어떤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어떻게 명령을 내리는가, 뭐 이런 것들을 따지는데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이거랑 좀 직접적으로 결부되는 얘기는 아닌데 혹시 그 인체의 신비 이거 혹시 신비전 보러 가본 적 있는 사람? 나만 봤어? 선생님은 그때 조카가 견학 간다고 해가지고 데려다 주면서 같이 봤었거든요. 거기 보면 쇼킹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로 기부자들도 있어. 그 참고로 선생님이 갔을 당시 기준으로 맨 입구에 뭐가 있었냐면 인간의 근육을 있는 그대로 노출시킨 공을 튀기는 사람이, 그러니까 농구하는 거지. 사람이 어떤 근육을 묘사해 놓은 어떤 생체가 있어. 참고로 그거 사람의 몸입니다, 실제로. 그 농구 선수 중에 한 명이 자신의 몸을 기부를 한 거야. 그래서 표피를 다 벗겨내. 그리고 이제 근육이 이렇게 농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움직이는 동작으로 이렇게 근육이 움직이고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그대로 살려가지고 보존 처리를 한 다음에 그 전시를 해놓은 거지. 그래서 여기 근육은 이렇게 생겼고 여기 안구 근육은 이렇게 연결돼 있고 그런 걸 평균해 볼 수 있게. 그것뿐만 아니라 난 그것도 약간 충격이었는데 인간의 몸을 슬라이스 해놨어. 그러니까 이거를 차차차차차 잘게 써는 거야. 차차차차. 그래서 이거를 사람의 몸이 이제 예를 들어 요만큼이면 이걸 길게 펼칠 수 있겠지. 쫙 펼치면. 그래서 길게 유리관 형태로 보관을 해서 이렇게 보면은 사람의 몸이야. 오케이? 옆에서 보면 단면이 보여. 그래서 요 지점에서 왜 우리 MRI 보면 이렇게 그림이 쫙 움직이잖아. 그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 모습을. 그거랑 똑같은 걸 실제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던데 인간의 신경만 뜯어낸 거. 신경만 뜯어낸 거. 참고로 더 연구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 인간에서 신경만 뜯어내도 뇌는 100년 이상 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뇌랑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척수랑 신경만 따로 뜯어내면 한 덩어리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덩어리가 첼로로 이 손가락 끝에 다 신경이랑 연결되어 있잖아. 그것만 그대로
보존 처리를 해가지고 보여주는 것도 있고 또 뭐 인간의 뭐래더라 핏줄 있지 핏줄만 따로 뜯어내가지고 보관한 것도 있고 그 약간 징그럽잖아요. 상상만 해도 징그럽긴 한데 약간 새로운 경험과 충격이었어요. 이런 세계관이 존재하는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선생님이 인체의 신비관을 보는 그런 느낌으로 아마 이 사람들도 받아들였겠죠. 뭐야 이게, 그렇지? 그러다 보니 아니 사람 동물을 그렇게 뜯어가지고 분리한다는 게 말이 돼? 이런 게 기존의 의학자들인데 최악기는 아니야. 제대로 보자라는 것이었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단락에 또 최악기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참고로 이거는 워낙 뚜렷하게 답이 보일 만한 문제가 하나 있었잖아. 세 번째 문제. 기억이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 해결하고 가자. 요 부분이 한 문제로 이루어져 있었으니까. 자, 세 번째 문제. 여러분들 뭐 텍스트로 보는 사람은 18번 문제죠. 기억이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기 1번. 서양 한문을 정책적으로 배척했기 때문이다. 봐봐. 지금 선택지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봐. 1번 선택지가 요거잖아. 근데 요거를 똑같은 말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한 거 보이시지? 지문에서는 조정에서의 금지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정책적 배척이라고 표현한 건데 같은 말이야. 그죠? 이렇게 대치되는 말로 선택지가 만들어진다는 원리를 잘 보세요. 2번 서양 의학의 내용면에서 불충분해. 내용 불충분. 그렇잖아. 그렇지. 부족하다는 걸 불충분으로 바꿨네. 3번 당대 의원들이 서양 의학의 한계를 지적했다. 아니잖아. 3번 답이네. 그치? 그런 말 한 적 없잖아. 4번 조선의 윤리의식에 위배된다? 윤리적 문제라고 하는 걸 위배라는 단어로 바꿔놨네. 그쵸? 마지막 5번 충격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말 그대로네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한 문제만 자연스럽게 풀려버렸죠? 자, 이렇게 지워나가시면 된다 라는 거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최암기의 어떤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최암기 나올 겁니다. 다음 달. 자, 보자. 최암기의 인체관을 함축하는 개념 중 하나는 몸기계였어요. 자, 지금부터 다 최암기에 집중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안 쓸게요. 자, 몸기계라고 하는 용어를 썼대요. 이게 뭔 소리야? 그는 이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인체를 형체와 내부 장기로 구성된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고 있었다. 지금 이게 전형적인 그 지문 구조 아니야? A를 이해하기 위한 B. 최암기의 핵심 개념은 몸기계인데 몸기계를 이해하려면 최암기의 기본적인 인체에 대한 관점을 봐야 돼. 그래서 최암기는 뭐라고 했냐면 몸을 일종의 기계장치로 보았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러한 생각은 전체 실론 등의 홉슨의 저서를 더 접한 후 더 분명해져서 자, 그래서 요거는 어디서부터 온 거라고요? 빨간색 보시자. 이 홉슨 아까 홉슨이랑 얘기했었죠? 홉슨의 책 이름은 뭐? 전체 실론. 이게 한자로 해놓으니까 되게 어색한가? 아니다. 달라 보이긴 하는데 전체, 몸 전체의 신, 바디의 어떤 입장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아마 언제는 뭐 휴먼 바디 이데올로기라고 말하면 이상한데 이론이라고 하면 뭐라고 번역해야 돼? 아무튼 간에 그런 이름이었겠지. 그걸 한자로 번역해서 전체 실론이라고 했을 거야. 자, 아무튼 거기서 더 분명해졌어요. 자, 키워드는 이걸 접한 후 분명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야? 영향을 준 거지. 오케이? 그 영향관계도 살펴봐야 될 거야. 가보자. 그래서 인체를 복잡한 장치와 그 작동으로 이루어진 몸기계로 형상화하면서도 인체가 외부 동력에 의한 기계적 인과관계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자발적인 운동을 한다고 보았다. 오케이. 공통점과 차이점이 뚜렷하게 방금 등장했습니다. 맞나요? 오케이. 자, 이 문장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홉슨의 주장은 뭐야? 첫 번째, 인체는 기계다. 그렇지? 그래서 기계적 인과 관계를 주장한 게 홉슨의 주장이야. 그치? 근데 여기에 대해서 최한기는 쓸게요. 최한기는 뭐라고 말했냐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자체가 생명력을 지니고 있어 라고 주장하며 차이점을 드러낸 거지. 오케이? 정리하면서 따라오세요. 자, 왜냐? 이게 바로 뭐야? 그냥 주장이잖아. 주장의 내용 파악하는 건 출제 요소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계속 가봅니다. 이는 인체를 신기와 혈부하여 이해한 결과야. 그 이유는 자, 여기서 할게요. 인체라고 하는 것은 신기라는 것과 결부되어 있다는 거지. 근데 이게 우리한테 좀 익숙한 개념인 게 뭐냐면 영혼이라고 단어를 바꿔봐. 그럼 바로 이해되지. 오케이? 우리 인체라고 하는 기계 자체가 있고
그 기계장치 신기라고 하는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겠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서로 연결돼 있다. 라고 설명한 거야. 기계적 운동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려면 원인을 찾는 과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되고 이러한 무한 소급 계속 끝으로 찾아가는 것들을 끝맺으려면 최초의 운동 원인을 상정해야 돼. 오케이. 자, 기존에 문제가 있어. 그리고 기존이 뭔데요? 기존이라고 하는 건 인과적 설명이야, 그치? 봐봐, 여기 인과관계는 흡수의 주장이었어, 그치? 근데 이거의 문제는 뭐냐면 A 하는 것은 B 때문이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B는 왜 일어나냐를 따지는 거고 그럼 B는 C 때문에 일어난다고 따지다 보면 이렇게 그게 끝없이 빙글빙글, 그치? 돌아버린다. 그래서 뭐랄까, 꼬리에 꼬꼬무를 없앨게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문제가 발생해. 꼬꼬무 문제가 발생해.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러한 무한소급을 끝맺으려면 운동의 최초 원인을 상정해야만 하지. 오케이. 해결책은 운동의 최초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계속 이러한 무한소급,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선교사인 홉슨의 경우에는 어떻게 말했었냐면 창조주와 같은 질적으로 다른 존재를 상정한 거야.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보자. 홉슨의 뭘 이렇게 자꾸 다 써? 하나만 나와주세요. 홉슨의 경우에는 창조주를 말해버렸어. 신이 있다. 신이 그렇게 만들었어 라고 하면 이제 원인이 근원적인 이유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해서 홉슨이 기본적으로 뭐였기 때문에? 선교사, 즉 신을 믿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건데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부정했던 최양기는, 그렇죠? 하지만 우리 최양기는 기독교 세계를 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차이점. 근데 이 정도로 문제가 나오진 않겠지. 당연한 거니까. 대신에 인체를 구성하는 신기를 신체 운동의 원인으로 규정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 거지. 그 대신 신기라는 것이 있다. 자, 핵심 단어 보이네요. 홉슨에게 있어서 운동의 최초 원인은 무엇이다? 창조주다. 최양기에게 있어서 운동의 최초 원인은 무엇이다? 신기다. 그럼 이 신기도 밝혀야겠죠. 지문의 흐름이 보이죠? 자, 5번 단어로 넘어갑시다. 아직 할만하지 않냐? 무슨 말도 안 되고 어려워요. 그 질문까지는 아니야. 우리 예전에 했던 그런 질문보다는, 그지? 최양기는 전체 실론에 수록된 뇌로부터 온몸에 뻗어있는 신경계 그림을 접하고, 오케이. 자, 먼저 전체 실론으로 하나를 그려갈게요. 신경계 그림을 확인했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체의 신비전에서 실제로 우리 눈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신체의 운동을 주관하는 뇌의 역할을 중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주관하는 뇌를 인정했어. 자, 파란펜으로 밑줄 쳐볼게. 아까 말했지만 공통점이지. 인정. 신경계가 아까 그림으로 표현해보자면 여기 뇌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척수 나가 있고요. 부러져네.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 신경다발이. 진짜로. 우리 몸에 신경만 뜯어내면 이렇게 생겼어. 여기 뇌고요. 참고로 뇌는 안구랑 직접적으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 안구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나름대로 이상하잖아. 우리 졸라맨 생각하면 딱 신경계가 나와. 신경계가. 대신에 이제 뇌 부분이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두껍더라고요. 이 부분이 요 몸에서 나머지 부분은 신경계가 아니고 장기들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생각보다 엄청 두껍게 돼 있고요. 이 두께가 점점 이렇게 올챙이처럼 작아져.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신경이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야. 요것만.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게 있대. 이것만 생길 수 있느냐? 이것만 옮길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이 죽기 전에? 맞잖아. 그럼 그게 뭐야? 사이버네틱이잖아. 그치? 사이버 이거 왜 미래 어떤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 보면, 영화나 보면 인간의 정신을 뇌를 이렇게 옮긴다고 하잖아. 그럼 뇌만 덜렁 옮기는 건 아닌가 봐요. 아무튼 간에 그 기술이 발전되면 모르지. 우리가 만약에 뇌 기술이 갑자기 미친듯이 갑자기 급격하게 발전하면 우리가 3000년 뒤에 우리 3000년 전에 만났을 때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모르겠어요. 자연스러운 건지 뭔지 잘 모르겠어. 너무 어려운 문제야. 자, 어쨌든 간에 인정했습니다. 오케이, 좋아. 하지만
뇌가 운동뿐만 아니라 지각을 주관한다는 홉슨의 뇌주지각설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자, 그런데 홉슨의 주장이 뭐냐면 뇌주지각설이야. 그리고 이 얘기는 뭐랑 대표적으로 써있죠? 아까 우리 썼었죠? 심주지각설, 그치? 지각은 심, 오케이? 우리 심장이 끌고 가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면 우선 뇌가 주로 지각도 끌고 간다 이거였어. 그럼 차이점이잖아. 자연스럽게 이름 속에서 밝혀졌죠? 자, 그 녀석과는 다르게 이 뇌주지각설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체계를 이루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보았다. 이거를 불충분이라고 표현해볼게요. 그대로 써보자. 그럼 이건 뭔데? 차이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최악의 입장을 보고 있는 중이야. 그건 부족해 라고 설명했어. 뇌가 지각을 주관하는 과정을 창조주의 섭리로 보고 지각작용과 기독교적 영혼 사이의 연관성을 부여각하려 한 전체실론, 이건 뭐 당연한 거 뭐라고 보이니까 안 쓸게요. 이 견해를 부정하고 대신 심이라고 하는 것이 지각을 운용을 주관한다는 심주지각설이, 그렇지? 대신 vs 차이점 심주지각설을 주장했어. 자, 요거 자, 뭐야? 지금 이 모든 주장들의 근본적인 공통점도 눈에 띄었나요? 어쨌든 인간의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뇌라고 하는 것과 심장이라고 하는 두 개로 나눠서 보는 걸 중심으로 두는 건 맞고, 이 모든 사람이 싹 다 일단 뇌가 운동을 주관하는 건 맞다. 그치? 왜냐면 실제로 그림 신경그림 보면 연결돼 있거든. 오케이? 그건 알겠는데 심장 있잖아. 우리 어떤 생명력 있잖아. 그 생명력 에너지라고 하는 건 어디서 오는 것이냐? 서양 의학자들은 그거를 지각에서 온다. 그리고 그 지각은 뭐 창조주로부터 온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지만 아니야. 최한기가 보기에는 심이라는 게 있어서 그 심이 이걸 운영하는 거야. 설명하는 거죠. 마음 심자 우리 마음. 자, 계속 가봅시다. 그러나 차이점. 이 주장이 종래의 심주지각설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야. 써볼까? 종래의 심주지각설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야. 그러면 또 이건 뭐예요? 종래의 심주지각설과의 차이점을 읽어야 되는 거지. 자, 지문을 읽으면서 내가 신경이 쓰여야 되는 부분들이 뭐였는지가 이제 4가지로 정리가 돼야 돼. 오케이? 첫 번째, 이익이 주장을, 아담찰의 주제 문제의 특징. 됐어? 뭔지 이해됐지? 그런 다음, 거기에 연결된 이익의 서구계에서의 주장, 심주지각설. 그리고 그 뒤에 시간이 흐른 뒤 홉슨의 주장은 최신 어떤 영향을 받고 거기서는 뇌주지각설을 주장했어. 파악됐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최한기는 뇌주지각설이 아니라 심주지각설이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이때의 심주지각설은 다시 이익의 서구기에 나타난 심주지각설이랑 달라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야. 최한기의 주장은 결론적으로 아담샬과도 홉슨과도 이익과도 다를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차이점을 문제로 낸 게 아까 말했던 공차 그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2번 나온 거야 문제가. 오케이. 됐어. 가자. 기존의 심주지각설이 심을 심장으로 보았던 것과 달리. 그렇지, 보자. 기존의 심주지각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심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보았어? 심장이라고 보았어. 우리 허트가 두근두근 움직여서 마음을 만드는 걸로 생각했지. 그에 따르면 신기는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이고 뇌나 심장 같은 인체 기관이 아니라, 오케이, 이때 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의 기관으로서의 일부가 아니다. 오케이? 그렇게 보지 말고 잠깐만 이게 뇌가 미안해요. 그리고 심장이 인체 기관이 아닌 건 아니지, 그치? 이때 심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이긴 한데 어떤 일반적인 그런 기관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몸을 구성하면서 형체가 없이 몸속을 두루 돌아다니는 것이야. 자, 봐봐. 이때 주장하는 것은 그냥 인체의 기관일 뿐이야. 그런데 최한기의 심주지각설에서의 심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돌아다니는 어떤 기운이 같을 거야. 서로 차이점 많이 나오고 있죠? 뭐가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 신기는 유동적이야. 자, 단어들 계속 해보자. 먼저 이런 특징은 유동적이야. 움직여. 그래서 그 중심이 심인데, 신기는 상황에 따라 인체의 특정 부분에 더 높은 밀도로 몰려
그러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 특정한 부분에 몰려. 오케이?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중심이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신기가 균형을 이루어야 생명활동과 지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아픈 것도 뭐라고 보는 거야? 몸의 시스템 부분을 나눠서 보고 몸의 마음이 어떻게 좀 쏠려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나눠서 본 거겠죠. 그죠? 자, 그는 경험 이전에 아무런 지각 내용을 내포하지 않고 있는 신기가. 신기도 뭔가 존재를 별도로 가지고 있는 느낌인 거야. 신기. 먼저 경험이 없는 태초의 신기가 있어. 오케이? 이 신기가 감각기관을 통한 지각 활동에 의해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기억으로 저장해. 그리고 이 녀석은 감각기관의 도움을 받아 그 결과 경험이라는 걸 하게 돼. 오케이? 그리고 그 경험의 내용은 다시 어떻게 돼? 저장돼. 오케이? 계속 가보자. 신기는 한 몸을 주관하며 그 자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어. 특징, 또 통합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 통합이 되어 있어서 어디 갔어? 감각을 통합할 수 있는 것이고 지각 내용의 종합과 확장, 즉 곧 스스로의 사유를 통해 지각 내용을 조정할 수 있게 되지. 그래서 사유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조정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 신기라고 하는 것이 뭐랄까? 영혼의 개념이랑 비슷하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말이야, 우리가 정말로 꼬꼬마 때, 내가 막 1살이기 2살이기 때 우리 모두가 그랬을 거야. 예를 들어 우리 엄마가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어서 커피포트에 물을 올리고 막 끓이고 있어.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뭐해? 뭐 구강기, 항문기 이런 거 알잖아. 일단 입에 대보고 만져봐야 모든 걸 인식하거든. 일단 되는 거야, 손을. 그리고 뜨거라는 뭘 얻어? 경험을 얻어. 그리고 경험을 얻은 뒤에 우리는 끓고 있는 물의 전기포트는 위험하다는 걸 인지해서 저장했기 때문에 다음을 만지지 않게 되는 거잖아. 지금 이 시스템 같은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지. 태초에 경험이 없는 신기라는 존재가, 그지? 감각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경험을 하게 되고, 그것을 저장하게 됐고, 그 저장들의 통합을 통해서 사유라는 것을 하게 돼. 저걸 만지면 뜨겁다. 하지만 전기가 연결되지 않았을 때는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알게 되면서 우리는 어른이 되는 거죠.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지각 내용의 조정에 따라서 결국에는 작용에 적응하게 되고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게 되는 거지. 그 결과가 세계라는 것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신기의 역할이야. 몸의 시스템은 예를 들어 자극이 왔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기계적인 움직임이고 그 기계적인 움직임은 뇌가 하는 건지만 우리의 어떤 마인드, 그치? 우리 어떤 심리나 생각 이런 것들은 신기라는 것이 몸에 떠돌고 있으면서 뭉쳐다니고 경험을 하게 된다. 자, 이제 실문단 마무리 됐어. 최양기 인체관은 서양의학과 신기의 개념의 접합을 통해, 자, 서양의학에서의 기계적 인체관 플러스 신기라고 하는 마인드의 개념 새롭게 정립됐죠. 비록 양자 사이의 결합이 완전하진 않았어, 그치? 왜냐면 또 봐봐, 여기서도 이 기계 몸이 있고, 그치? 또 신기가 있으면 이 두 개가 왜 서로 융합되는가에 대해서 설명 부족한 거잖아, 그쵸? 그래서 그런 부족한 점은 있지만 적어도 서양의학을 맹신하지 않고 맹목적 신용이라는 뜻이죠. 닥치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주체적으로 수용해서 정합적인 체계를 이루고자 한 그의 시도는 조선 사상사에서 주목할 만한 성취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냥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의의를 설명하는 거네, 그치?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 자, 여기까지가 최양기의 인간관이었고 신체관이었습니다. 내용 파악은 다 했고요. 이제 모든 문제 풀 수 있을 거야, 그치? 복잡하게 가릴 질문까지는 아니었으니까 한 문제 한 문제 빠르게 한번 넘어가 봅시다. 1번부터 전개 방식이야. 첫 번째, 서양과 대조했니 지금 이게? 선생님, 대조한 것 자체는 존재하잖아요. 맞아요, 오케이. 그런데 문장의 흐름을 봐봐. 인체관이 분화하는 과정을 서양과 대조한 거야? 그건 아니잖아. 우리의 인체관이 분화된 게 아니야, 그쵸? 우리 인체관은 기본적으로 신주지각설이야, 그지? 땡. 2번, 서학의 수용으로 일어난 인체관의 변화 있죠? 그 변화를 조선시대 학자들의 견해 누구누구? 이익과 최양기의 입장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2번 정답이네. 정답률 82%짜리 문제였습니다. 됐죠? 3번, 문제점 열거한 거 아니고 4번, 이거 절충한 거 아니지? 정반합이 아니죠? 마지막 5번,
인과적으로 설명한 거 아니고요. 네, 넘어갑시다. 일치불일치 문제로 넘어가자. 참고로 이 17번 두 번째 문제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만한 건 이게 얘들아 일치불일치는 선생님 이렇게 작전을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세우라고 했었잖아. 하나, 지문이 지나치게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한 문단 한 문단 왔다 갔다 하면서 읽자. 두 번째, 할만하면 한 방에 하는 게 무조건 답이다. 그게 제일 베스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선택지의 배치 방식들이 예전에는 되게 일목요연하게 1, 2, 3, 4, 5번이 1, 2, 3, 4, 5문단의 내용이랑 일치하는 경우가 많았어. 오케이? 근데 지금 이 문제 결론만 말해줄게. 결론적으로 판단의 근거가 나오는 단락들이 1번은 4문단, 2번은 2문단, 3번은 5문단, 5문단, 4번은 2문단, 3문단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배치가 엉망진창이 됐죠. 오케이? 옛날이랑 분명히 달라.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내가 이번에 볼 문제는 순서대로 돼 있을 거라는 그런 예측 못 하잖아.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나한테 좀 더 유리한 게 어떤 방법인가는 좀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주세요. 알겠죠? 우리가 선생님이 지문을 한 문단 읽을 때마다 체크하러 와라라고 말할 때는 이게 무조건 답이니까 이렇게 해라라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잘 먹힐 때도 있고 저게 잘 먹힐 때도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 내가 잘 통하는 방식이 뭔가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거 좀 신경 써주자. 자, 17번 1번부터 체크해볼게. 1번 최한기는요 홉슨의 저서를 접하기 전부터 인체를 일종의 기계로 파악했습니다. 맞죠? 수용, 부분적으로 수용했다고 썼으니까 맞지? 2번 아담 찰과 달리 이 두 사람의 차이점. 이익은 심장을 중심으로 인간의 지각활동을 이해한 것. 심주 지각설이지. 맞지? 2번 오케이. 3번 이익과 홉스는요 신체의 동작을 뇌가 주관한다는 것에서 공통적인 견해를 보였다. 아까 선생님 읽으면서 설명해드렸죠. 결론적으로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성이 뭐라고요? 뇌는 운동을 주관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치? 동작을 주관한다는 건 공통이라고 했었잖아. 3번도 잡았죠? 4번 아담 샬과 홉스는 각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유력했던 기계론적 의학 이론을 동양에 소개했습니다. 자, 홉스는 맞지? 당대 최신 이론을 받아들였다고 했었으니까. 그런데 아담 샬은 어때? 다른 거는 받아들면서 해부 생리학만큼은 기독교 문학의 양식에 잘 맞는 걸 일부러 선별해서 입맛에 맞춰서 선별 작업을 해버렸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당시에 유력했던 내용이 아닌 거지 고대나 로마나 중세 걸 가져왔으니까. 그래서 정답이 4번인 거잖아. 뚜렷하게 보이나요? 지문을 읽으면서 이런 단어를 왜 썼을까? 라고 하는 걸 찾아오는 게 핵심. 이런 데서 출제 포인트가 나온다. 알아두자고. 5번 주제군징 전체신론. 여기에는 전부 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투영됐대요. 자, 주제군징 기독교적인 거 맞고요. 또 홉슨 역시 아까 뭐라고 하셨죠? 어떤 썼을 때 그렇지. 선교사의 입장에서 창조주를 받아들였다고 썼지. 그럼 기독교적인 거 맞잖아. 자, 공통점 요소를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구나. 체크. 세 번째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두 문제 나왔어. 가자. 이 네 번째 문제인가요? 오케이. 자, 보기는 인체에 관한 조선시대 학자들의 견해야 윗글에 제시된 최한기의 견해와 부합하는 걸 찾는 거야. 그럼 이거는 뭐야? 최한기 핵심 기능을 판단하는 거야. 최한기는 첫 번째 뇌가 운동을 주관하는 건 인정. 하지만 지각을 끌고 가는 건 심이다. 이때 심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돌아다니면서 사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존재다라는 게 핵심이었어. 그거 생각하면서 기억부터 가보자. 기억. 심장은 오장의 하나이지만 한 몸의 분주가 되어 지각이 거기서 나온다라고 돼 있어. 잠깐만. 이 기억은 지각이 심장에서 나온다고 말한 거랑 똑같은 거지. 맞나?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문장 전의 설명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통과하는 핵심이 뭐다? 심장이라고 본 거잖아. 모든 것이 심장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아니었지. 최한기에 있다 입장에 들어자면 운동은 뇌로부터 오는 거고요. 신기는 심장으로부터 오는 거였잖아. 두 개를 구분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은 땡. 니은 귀에 쏠린 신기가 눈에 쏠린 신기가 통해서 보드름을 합하며 하나로 만들어진대. 뭐야? 아까 신기가 뭐라고 썼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통합된다고 썼지. 방금 선생님이 어떻게 세게 읽는지 봤어? 통하여 합해진다며. 같은 말 아니야? 그렇잖아. 니은 답이겠구나. 신기는 유동적이라서 온몸을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쏠릴 수 있어. 그런 녀석들이 서로 통해서 합되는 거야. 니은 오케이. 디귿. 인간의 신기는 온몸의 기관이 갖추어짐에 따라 생기고 지각작용에 익숙해져서 변화에 대응하는 거야. 자, 신기는 생겨나고 지각작용에 익숙해지는 건 뭐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수용하는 거지. 그걸 통해서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거. 즉, 변화에 대응한다는 것은 세계에 적응한다 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는 단어일 거야. 디귿도 오케이로구나. 판단됐어? 마지막 리을.
신기는 대소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이미 읽을 필요 없어졌어. 신기에 무슨 구분이 있었어? 이거는 A 신기, 이건 B 신기가 있는 거야? 아니라고. 신기는 아까 방금 뭘 했어? 통합이라며. 통합되어 있는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구분되어 있는 것이라는 말부터 이미 글러먹은 거야. 됐죠? 그러면 답은 니은 디귿 3번이 되는 것이구나. 판단할 수 있겠지. 됐나요? 자, 이렇게 끌고 가는 방식을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걸 바탕으로 새로운 이론 한번 더 들고 오는 거야. 데카르트를 들고 왔어. 그리고 우리 데카르트 되게 유명한 멘트 있잖아.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것도 인간의 어떤 존재의 본질에 대한 설명이었잖아. 비교할만 하잖아, 그치? 오케이, 가보자. 데카르트랑 비교할래? 자, 먼저 데카르트의 특징 정리해보자. 서양 근세 철학자의 데카르트는요, 물질과 정신을 구분했습니다. 오케이. 두 개를 구분했다는 공통점이 보이네요, 그쵸? 아니, 얘들아, 최한기에서의 몸, 기계는, 그치? 실제로 존재하는 물질이고요. 그 물질을 컨트롤하는 정식이, 시기가 있는 게 있다는 개념이었잖아. 공통점이지, 그치? 자, 그런데, 물질은 공간을 차지한다는 특징을 가지는 반면, 정신은 사유라는 특징을 가진다고 보았어. 실제로 공간을 차지하는 건 물질이고 그것에서 사유가 벌어지는데 사유는 그게 아닌가 봐. 물질의 기계적인 운동을 옹호했던 그는 정신이 깃든 곳은 한 물질의 하나인 두뇌이지만 정신과 물질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주장했어요. 자, 이거는 뭐야? 핵심 차이점인가 봐. 그치? 정신과 물질이 완전히 독립적이다 라고 설명한 게 데카르트라면 최한기의 입장은 통합되고 하나로 조정되는 거였지, 그치? 계속. 그러나 정신과 물질이 영향을 주고받는 걸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도 있다는 게 데카르트의 단점이라는 거야. 오케이? 자, 두 사람의 핵심 차이점은 지각이라고 하는 걸 끌고 가는 게 통합된 하나의 존재로 보는 것인지 완전히 구별된 것으로 보는지 차이점이 있었던 거 생각하는 시고 1번부터 가보자. 데카르트의 정신과 달리요, 최한기의 신기는 신체와 독립적이지 않겠구나. 야, 이거 핵심 아니야. 핵심이니까 첫 번째로 나 등장해 있겠네, 그치? 넘어가자. 2번. 데카르트랑 최한기의 공통점을 찾는 건가 봐. 인간의 사고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두뇌라고 보았을 거래. 자, 말 잘 숨겼어. 사고작용을 우리가 지금 지문에서 언급했던 다른 단어로 대치시킬 수 있을까? 사고작용이 뭐야? 사고작용을 여기 등장했던 단어로 설명해보죠. 요선 일관되게 어떤 두 글자짜리 단어를 통해서 사고작용을 설명했어. 지각이야. 지각이 뭔데? 알고 깨우치는 거잖아. 그게 사고 아니야? 말도 치는 거 보이지, 그치? 그럼 봐봐. 인간의 사고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두뇌라고 보았다라고 설명했어. 최한기가 그렇게 생각했어? 아니야. 인체는 기계다 일단. 됐어? 기계인데 거기에 신기가 껴들어서 걔를 컨트롤하는 거야 라고 보는 거였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음?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지. 그렇게 판단해서 실은 여기도 고도의 어휘력이 좀 필요했던 거야. 지문에서 내가 지각하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졌겠지만 그 지각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다면 지각이 사고작용 말하는 거잖아 하면서 자연스럽게 2번 잡을 수 있는 건데 그 특징을 못 잡았다면 버벅거리는 거지.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었습니다. 이해됐죠? 3번. 데카르트의 정신과 최한기의 신기는 모두 형체가 없는 것들이야. 맞죠? 4번. 데카르트와 달리 최한기는 인간의 사고가 신체와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지 않을 거야. 자, 왜 그런지 알겠어? 이거 설명이 좀 추론이 필요해요, 얘들아. 아까 지금 본문에서 데카르트가 뭐라고 했었냐면 데카르트에게 있어서 정신이라고 하는 건 사유의 특징을 지니는데 얘가 어디 있어? 두뇌에 있어. 그러니까 두뇌는 물질적으로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뭐라고 했을까? 정신이라는 게 깃들어 있는 거야.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질량으로 측정도 불가능한. 이렇게 설명한 거지. 근데 최한기 인체반에서 신기는 어떤 거였죠? 몸을 돌아다니고 있는 거였잖아. 그렇잖아. 즉 두뇌에만 있는 에너지는 손끝에서의 작용을 설명할 수 없다면 최한기 인체반은 손끝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통해서 합되는 거니까 모두 설명 가능하잖아.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4번이. 참고로 그래서 4번도 오답 베스트에 올라갔고요. 5번이 참고로 오답 베스트에 제일 많이 올라왔습니다. 5번 마저 설명해볼게. 데카르트의 견해에서도 최한기에서처럼 기계적 운동의 최초 원인을 상정하면 무한소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자, 무한소급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최초 원인만 밝히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지문에서 했던 얘기도 그거잖아. 꼬꼬무 문제가 있다. 운동 최초 원인을 잠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홉스는 창조주라고 했고 최한기는 신기라고 했다며. 그리고 데카르트 역시
최초원이 뭐다라고 설명만 할 수 있다면 해결될 거야. 그게 뭐라고 말해주진 않았고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이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입니다. 데카르트에게 역시 기계라고 하는 기계적 운동을 옹호했다는 입장이 있으니까 기계적 운동의 어떤 설명의 그냥 큰 문제점은 운동의 시발점을 못 찾는다는 거야. 왜 그러냐는 거. 그 시발점을 찾는데 얘는 이걸 했고 얘는 이걸 했다면 데카르트 역시 꼼꼼한 문제에 포함이 될 텐데 데카르트 역시 뭔가를 상정만 해주면 해결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였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5번도 약간 추론이 필요한 선택지였죠. 자, 이 두 개를 세 개로 같이 한 문단으로 한 묶음으로 연결해서 보는 거. 그런 문제였다는 거 판단해 주시고요. 참고로 21번 그러니까 마지막 문제 어휘는 그 어휘가 맹신하다였지. 맹신하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맹목적으로 따르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맹목적인 건 못하는 건데 맹이 안 보인다는 얘기고요. 목은 눈목자예요. 보이지 않는 사람은 다른 어떤 존재에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따른다는 뜻일 텐데 가리는 거는 완전히 반대말이잖아. 그래서 이건 쉽게 답을 잡았을 거야. 정답도 87이었고요. 아니 오히려 이 문제는 정답률이 87이 더 웃기지. 그렇지 않냐? 자 어쨌든 한 세트 쭈르륵 살펴봤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어요. 자 좀 쉬었다가 이제 그 뒤에 이어서 사회질문 이거 방충망 요 얘기 이것도 좀 살펴볼 만한 가치가 매우 있는 질문입니다. 살펴보면서 가보도록 하자. 잠깐 손 좀 돌리고 갈게요.